오늘의 증시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이 없는 하루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주도 업종의 부재 속에서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로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지수 약세 속에서 테마주들은 활발한 하루였는데요. 이렇듯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전개된 증시,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2,494.28포인트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3% 크게 빠지면서 813.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홍당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조 홍당무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 다채로운 시장 이야기들 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FOMC의 금리 결정, 또 선물옵션 만기일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한가득 또 기다리고 있는 12월인데요. 어떻게 계좌를 또 운영해가면 좋을지, 어떻게 계좌를 구성해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의 위치는 어디쯤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하고 또 담아보면 좋을지까지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거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문은 11시 50분까지 활짝 열어드릴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띄워드릴 거고요. 지금 나왔죠? 이 방법 꼼꼼히 읽어보시고 따라하셔서 11시 50분 지나기 전까지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계속해서 틈틈이 띄워드릴 건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더구나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 1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 종목을 남발하지 않으시고요.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여러 차례 공략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스맥 한 종목만 살펴봐도 저희가 효자 종목이다라고 매번 소개를 해드리죠. 공략하면 하는 대로 오르고 올라가주는 그야말로 금도끼 공략주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126%의 수익을 이미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단의 중간 부분 보면 또 16.8%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면서 140%가 넘는 수익 한 종목으로도 가뿐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고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정말 재료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퓨런티어 37%의 수익을 챙겨주셨고, 두산 같은 경우도 36.7%, 한미 반도체로는 29.8%, 그냥 상한가 한 번을 맛보는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한 종목으로 매매 타점 다 잡아주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또 분홍색으로 표시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까지 23.9%의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시거나 혹시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더욱더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시장에서 강하고 탄탄하고 예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당장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바로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시장이 어렵긴 한데요. 네. 시간은 잘 가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고 지나가고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 장이 원래는 조금 반등하는 상승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후장에 쭉 미끄러지면서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요새 시장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그죠? 오늘 장만 보더라도 정말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을 좀 느끼는 날이 아니었나.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어려운 시장, 또 특히나 국내 증시만 이렇잖아요. 지금 뭐 다우지수 신고가 가고 나스닥 뭐 신고가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네, 국내 증시만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들, 또 테마만 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약간 좀 소외감, 말 그대로 좀 그렇잖아요. 이 나만 어려운 것 같은 느낌들. 그렇지 않아요.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국내 디커플링이 난 지가 꽤 오랜 시간 됐고 또 지수 자체도 또 워낙 좀 시장 자체가 좀 협소한 굉장히 좁은 그러한 좀 분위기여서 연말 장세 특히나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한 시간 또 거기에 따른 이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언제쯤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인지 좀 가늠해 보고요. 뭐 시장 좋아진다고 또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금도끼 종목까지 오늘도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네, 알차게 또 준비해 왔으니까 늦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중에 이 QR 코드가 계속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우리가 장중의 내용들 우리가 밤 늦게 이 늦은 한 시간 딱 일주일에 한 시간 말고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방송 중에 QR 찍고 들어오셔서 어려운 12월 마무리 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항상 이 최근 한 10년 동안 보니까 1, 2월 달에 올라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할 뻔자로 12월에 빠졌던 게 이제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월에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만큼 내년 1, 2월에 분명히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 내용들 종목들이 우리 이 홍당무 방송에 있으니까 오늘도 한 시간 종목까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도 업종의 부재 속에서 이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로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수 약세 속에서 이 테마주들만 활발한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날아오르던 그 시점에도 스맥 같은 종목, 실적이 좋고 재료가 탄탄한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톡방 안에서는 여러 차례 뚝심 있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맥 한 종목만으로도 140%란 큼지막한 수익 다들 받아보실 수 있었죠. 이렇게 상승장이든 조정장이든 혹 하락장이든 상관없습니다. 2,60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계좌이만큼은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들, 테마에 휩쓸리지 않고 종목 자체로 탄탄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전문가님의 톡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매매 타점 투자 전략 함께 받아보면서 이와 같은 수익,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러한 10개의 종목 수익 같은 이러한 수익을 모두가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보석 같은 종목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으로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놓칠 수가 없겠죠? TV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해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단돈 10원도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사실 어제부터 좀 시장의 힘이 미약하더니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만 좀 글로벌 이 흐름 속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예.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네.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급락을 예전처럼 좀 하고 있다면 네. 뭐 국내 증시도 어쩔 수 된다. 없지 뭐 네. 이렇게 좀 푸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네. 네.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 증시의 이 연이은 상승 그리고 연준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 구간에서 특히나 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은 이 코스닥이 요지경이 돼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푸념이 아니라 뭐 거의 지금 아주 짜증나는 이러한 좀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좀 가보죠. 얼마나 좋은지, 더 좋아질 것인지. 자, 나스닥 지수는 역시 이쪽도 약간 좀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차트 분석을 하자 치면 그런 거죠. 뭐 차트리스트들이 말하는 직전 고점을 앞둔 숨 고르기 뭐 이런 거는 뭐 차트쟁이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일단은 뭐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고점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다우는 돌파를 했어요. 다우는 이제 어제 가뿐하게 이제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나스닥하고 조금 이 평균 개념이 좀 틀려요. 나스닥은 시가총액 이 가중평균이랑 주가 가격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랑 똑같죠. 주가 가격에다가 상장 주식 총수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죠, 그죠? 근데 다우 지수는 가격 산중 비중의 지수입니다. 즉 다우는 구성 종목이 30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이 30개 종목 중에 뭐 코카콜라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소비재 뭐 미국 대표 굵직한 기업들이 어디가 시가총액이 큰지 상관없습니다. 30개 종목 중에 그냥 많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게 주가의 급등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세일스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우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은 뭐 크진 않지만 이 세일스포스가 주가가 올해만 거의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 최근에 세일스포스가 한 9% 가량 오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쭉 뛰어버리죠, 그죠? 나스닥은 뭐 애플 안 올라가면 뭐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다우지수는 그렇지 않다.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11월 신고가로 시작을 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우지수가 가는데 뭐 코스피 왜 안 가? 뭐 나스닥 가는데 코스닥 왜 안 가?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다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수고요. 우리는 나스닥, S&P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신고가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 5% 돌파할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죠? 근데 4.2%대로 많이 내려와 앉아 있는 상황.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상황이 뭐 썩히 좋아질 건 없지만 일단 매크로적인 변수는 굉장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봐야 되는 지표들 중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베이지북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베이지북에서도 뭐 상승 물가 상승 속도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의 불균형도 많이 해소되고 있고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뭐 연준 1월 1일 날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매파적으로 우리는 뭐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고 있지 않다. 뭐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파월 말 잘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FOMC가 우리 앵커님 얼마 남았죠? 이제 다음 주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4시 새벽 한 3시 정도 알 수 있어요. 수요일 날 FOMC는 매번 이제 1년에 8번 있는데 항상 수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 요 FOMC 그러니까 FOMC 직전 한 일주일 정도 때 한 10일 정도의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 의원도 아무도 금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망의 2023년도 이 자이언트 스텝의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이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금리는 동결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좀 보니까 원래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유가도 볼까요? 유가도 지금 굉장히 안정세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또 국제유가 하락 속도도 빠르고 심리학 국제금리 안정이 돼버리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매크로의 긍정적인 신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물시장 미국 증시 금리 전망치를 보면 계속 좀 내려가죠, 그죠?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계속적으로 2024년도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3%대 금리를 다시 아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유동성 랠리에 아주 단맛을 봤죠. 언제?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유동성 랠리 정말 안 오른 게 없었잖아요. 주식 가격, 뭐 비트코인 가격, 뭐 부동산 가격 이러한 그 유동성 랠리의 맛을 봤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 꿈틀대고 있죠, 그죠? 최근 시장에서 뭐요? 증권형 토큰, 오랜만에 STO 관련주들도 테마가 꿈틀대고 있고 시장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증시가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증시가 코스피가 3,000 가 있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들, 이제 위험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그 외 부수적인 NFT나 STO 이런 그 위험 자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세가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군불대기가 시작이 되고 어느샌가 이제 코스닥 지금 우리가 강세장을 지나고 있구나 또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늦었죠. 또 고점을 잡는 거죠, 그죠? 종목들은 지금부터 미리 좋은 종목들을 선점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주 지표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뭐 발언들 지난 1일 파월 연준의장 발언으로 이제 마무리 됐고요. 한 요 정도 볼까요? 수요일 날 이 ISM 서비스업 PMI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요일 날 요거 정도 제외하고는 뭐 없어요. 오늘도 화요일도 없고 뭐 실적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붙어가는 고점에 계속 좀 걸려 있는 대롱대롱 빨래추처럼 고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국으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제발 좀 우리 국내 증시 좀 쫓아가자. 그죠? 미국 증시 반반 가자. 이렇게 정리 바람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무엇보다 지금 저도 좀 불만 사항이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제일 좀 짜증나는 상황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1년 나스닥 지수가 34% 올랐습니다. 직전 고점 지금 다 와 있죠, 그죠? 코스피어 11%, 코스닥 11% 올랐습니다. 코스피 4% 올랐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신고가인데도 이 4%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다 뭉개져 있다는 거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연초에는 2차 전지 달리면서 전 세계 OECD 가입국가 중 수익률 1위였습니다. 그죠? 전 세계 수익률 1위였는데 지금은 하락률 1위죠, 그죠? 하락률 1위 지금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커플링이 좀 이루어지면서 동조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뭐 내용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뭐 어떤 지수냐면 러셀 2000 지수라고 합니다. 러셀 2000 지수가 뭐냐면 우리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지수인 건 맞아요. 근데 코스닥을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삼성전자 10개가 있어야 애플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 나스닥에 있어요. 근데 뭐 코스닥을 나스닥에 비교한다고요? 이거는 뭐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고요. 우리는 이제 코스닥은 이제 러셀 2000으로 비교하면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중소형주 모아놓은 게 러셀 2000이거든요. 미국의 대표 기업 3,000개를 모아놨어요. 3,000개 중에 물론 거기 이제 애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3,000개 중에서 앞에 1,000개를 날린 거예요. 시총 1위부터 3,000위까지 모아놓고 1위부터 1,000개를 날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2,000위부터 3,000위까지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러셀 2000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소형주들 다 모아놨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 러셀 2000 지수는 나스닥의 시총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00개를 모아놨지만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빅테크가 다 여기 다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닥도 어떻게 돼요? 코스피의 시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또 비슷하죠. 코스피의 시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코스닥이고 나스닥의 시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닥은 러셀 2000과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죠? 러셀 2000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V자형 반등.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시장에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 이 소득세 이 양도 차익세 때문에 연말 장세가 좀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밀린 만큼 단순하게 수급에 의해서 빠졌다면 그러면 양도세 부과가 끝나는 12월 말부터는 악재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1년이겠지만 뭐 내년 1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빠진 만큼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장세를 뭐 수급 장세라고 하는데 장이 수급 장세가 아닌 장세가 어디 있어요? 장은 무조건 수급 장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러셀 2000의 이 V자형 반등에서 희망을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장은 뭐 매크로 장세 또 연초에는 국내 증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장 수익률 1위를 달릴 수 있지도 않을까. 물론 짧은 시간 1, 2월 달이겠지만 그래서 밀린 숙제 연말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익률이 안 좋았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는 장세지만 그 몇 개월간의 밀린 숙제는 1, 2월 달에 다 풀어야 된다. 1, 2월 달에 여러분들 어려웠었던 종목들 수익률을 빨리 뽑아야 되고요. 근데요. 문제는 1, 2월 달에 어떠한 업종이 오를까요? 여기에 답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목 고민은 항상 우리 홍당무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하시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시장이 테마만 가잖아요. 테마만 가고 또 2차 전지만 또 움직일 때 지수가 올라갔다가 또 2차 전지 빠졌다가 이렇게 뭐 좀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으로 장의 질이 아주 저질스럽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지금 시장 움직인다고 해서 최근에 움직였었던 뭐 우선주들 잠깐 보시면 정말 이게 시장인가라고 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주식을 한번 볼까요? 대상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최근에 우선주들 막 날라다니죠, 그죠? 이 종목 때문에 그래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본주 아닙니다. 우선주 아시다시피 이정재 씨와 한동훈 장관이 만나서 갈비를 한번 먹었다 사진 한 장 찍힌 것 같다가 정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정재 씨 아시다시피 이 애인이 임세령 씨잖아요. 임세령 씨가 이제 대상 이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와 한동훈 씨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가 지금 6방 상한가 6번입니다. 6연상이에요. 6연상. 이런 거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금감원에서 이런 거 좀 수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우선주들 이런 급등주들 좀 빨리 좀 이런 게 없어져야 시장이 좀 질이 좋아지고 양질의 시장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상한가 7방 8방 가니까 뭐야 또 뭐 한동훈 테마가 어디야? 우리가 주식하면서 왜 선거 얘기를 하고 왜 질병 얘기를 하고 왜 전쟁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주식하면 기업 얘기하고 펀더멘털 얘기하고 실적 얘기하고 성장성 얘기하고 수급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시장으로의 회귀 그리고 복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만간 이루어질 거니까요. 뭐 지금 실적주 아무래도 안 가잖아요. 성장성 아무래도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상만 보이는 테마에 쫓아다니다가는 본질을 놓칠 수 있고 여러분들 또 테마에 물리면 내년 1, 2월 달 반등이 온다 한들 여러분은 또 그 테마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지금 테마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도 한번 테마는 한번 해야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죠? 본질에 계속 충실하다 보면 그 보상은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금독기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도를 가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증시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진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테마로 수익 난 거 아시잖아요. 테마로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또 저랑 같이 또 발굴해 나가고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초반까지 달릴 종목들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힘이 없던 이 국내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미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계속 잘 가졌고요.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부터 국제 유가 그리고 CPI까지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안정세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지수는 빠지더라도 그래도 2,600여 개의 종목들이 모두 다 흘러내리고 무너지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상승부를 지켜내고 빨간불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탄탄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우리는 발굴해 나가야겠죠.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고 소개해 주셨는지 수익률표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초전도체다 뭐다 하는 그런 테마 장세 속에서도 스맥이라는 실적 강하고 성장성 있는 그런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여러 차례 공략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만으로도 140%가 넘는 그러한 수익 가뿐하게 챙겨주셨고요. 또 종목들 외에도 공략일과 청산 여부 확인해 보시면 단타는 단타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정말 종목과 시장 흐름에 맞게끔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취향껏 구성할 수 있게끔 종목들 선별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 수 있는 종목들, 가능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고 발굴하고 또 접근해서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저희 홍당무들이 품고 있는 이 QR코드가 생성돼 있는데 이 QR코드에 그저 가까이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당무 이부학 6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재차 강조해드리겠고요. 다 들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종목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수익률표 계속해서 되짚어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는 또 그 다음 스맥 같은 종목을 또 어떤 종목으로 콕 집을 수 있을까 궁금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도 선별을 해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 시장을 지려밟는 투자자들 누굴까요? 기관입니다. 네. 정말 저는 외국인들은 차라리 이 순종형 투자자라고 불러요.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한테 외국인들은 그냥 글로벌 펀드의 흐름에 따라서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우리 이머징에 속해 있는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그것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 로직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어찌됐든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네. 외국인들은 그런 매매를 하는데 기관은 뭐예요? 빠빠빠빠. 네. 빠질 때 대량 빠지고 매도. 빠져도 빠지고. 네. 잠깐 화면 좀 잠깐 돌려볼까요? 이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인데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뭐 샀다 팔았다 금융 투자 위주로 뭐 단타를 많이 칩니다. 자, 근데요 코스닥 쪽 보면 기관 매도입니다. 밑에 보시죠 파란색. 야, 진짜 뭐 한 달에 한 5번 사나요? 1년에 한 2, 3개월 빼고는 그냥 주구장창 매도입니다. 언제 샀길래 이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매도가 너무 심해요. 특히나 최근 11월 달에 이 시장 어려웠을 때 국면 보시면 진짜 최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한 달 내내 주구장창 그냥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매 유발자들. 네, 아주 그냥 개인 아주 등골을 빼먹는 이 흐름들인데 정말 국내 기관 투자자들 좀 이렇게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넋두리를 좀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 두 종목은 엄청 사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을 팔아 제끼는데 네. 얼마나 좋으면 이건 사겠습니까? 네. 그죠? 그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예요. 약간 좀 생소하시죠?
우리나라나 이제 이 마카오 이쪽은 이제 이 테이블 게임 위주지만 아시다시피 뭐 미국 라스베가스나 이런 쪽은 이제 슬롯 머신 이러한 그 기계 이 게임들이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휘어 있죠, 그죠? 커브드, TV도 요새 커브드 모니터도 TV도 커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카지노 이 화면을 만드는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커브드 카지노도 커브드로 만들어낸 세계 최초로 커브드 모니터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세계 1의 카지노 게임기 업체가 미국의 이제 이 IGT라는 회사인데요. IGT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4위 회사 코나미 예전에 우리 게임기 보시면 시작할 때 막 코나미 하얀색으로 바탕으로 써서 우리 옛날 오락실에 보면 있었죠. 여기도 이제 이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 카지노 게임기 만드는 회사인데 코나미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즉 글로벌 카지노 이 기계 만드는 탑티어 1위부터 4위 기업 중에 2개를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납품처를 갖고 있는 격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모니터를 납품한다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지노를 계속 지어야 될까요? 카지노가 계속 생겨나야 이 회사의 매출이 볼륨이 늘어날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죠? 카지노가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카지노는 계속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특정한 관광지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강원랜드 같은 거를 랜드를 계속 지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지노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이 매출 캐시카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오락기가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락하시는 분들은 밤낮이 없어요. 네, 계속 하십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모니터는 24시간 돌아요. 24시간 도니까 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24시간 계속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열이 오지 않나요? 오래 못 써요. 네. 오래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카지노 모니터도 수명이 단축되는 수명이 한 교체가? 3년밖에 안 돼요. 엄청 짧네요. 네, 짧아요. 우리 네.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약정 3년 하시면 바꾸잖아요. 네. 네, 카지노 모니터도 3년이면 바뀌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가 계속 안 지어져도 이 회사는 매출의 85%가 교체로 수요가 납니다.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85%가 교체. 얘 거 쓰다가 다른 거 쓰진 않잖아요. 그죠? 이 교체 주기가 계속 3년마다 바뀌니까 계속 이 카지노 모니터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죠? 캐시카우라는 것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망하지 않을 끊임없는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주가는 이걸로만 가지 않습니다. 주가는 뭐로 가요? 성장성이 있어야죠, 그죠? 이 회사의 성장성은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이 회사는 이 카지노 모니터도 하지만 지금은 양산을 안 하지만 예전에 LG 폰 지금은 LG가 접었잖아요. 네. LG 폰의 OLED 디스플레이를 네. 양산했었던 노하우가 있어요. 이 노하우를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뭐 키오스크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 화면들, 세탁기에 들어가는 액정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모듈을 할 수 있는 회사고요. 우리는 이 회사를 잘 모르지만 교세라, 일본의 소니 이런 회사의 납품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일본에서 조금 더 유명한 디스플레이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레퍼런스 마치 빌드업을 하듯이 카지노 모니터를 만들고 이런 디스플레이 소형 가전 디스플레이를 만들다가 결국은 얘가 지금 뭘 할까요? 빌드업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빌드업을 하다가 자 이제 이걸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차량용 디스플레이예요. 요새 나온 신차들 보시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자 다 요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이 회사도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이제 처음 납품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제품을 보셨나요?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신형 모델에 바로 이제 이 회사의 이 디스플레이가 처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 기아차 전 라인업의 신차의 기종 확대가 이어지겠죠. 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형 자동차들은 우리가 보시는 뭐 계기판에 뭐 RPM 올라가고 뭐 연비가 얼마 남았고 뭐 기름 왔다 갔다 온도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이런 초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거의 다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생활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들이 와이드하게 펼쳐지면서 여기서 모든 기능들을 이 운전석이 조수석이든 여기서 터치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봐도 돌아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계기판으로, 그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 기업의 아주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소렌토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또 하나가 또 있더라. 보너스 1+1 하나 더 뭐예요? 2차 전지 충전, 그죠? 전기차 충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충전 회사 인수하자마자 당기 순이익 47억을 내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글로커드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바로 매출이 막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충전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테마가 아니라 당기 순이익 47억 내는 알짜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자체가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2차 전지와 파생되는 테마주들 말 그대로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전기차 충전해서 뭐 어디 뭐 휴게소에 뭐 어디 회사 뭐 이렇게 해서 막 별의별 우후죽순격으로 태어났었던 테마가 아니라 진짜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전기차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 이거를 제품을 만드는 알짜 자회사를 하고 있다. 다음에 전기차 충전이 인프라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 이 기업을 빼놓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알짜 회사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을 보시면 2분기 실적이 또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 아주 좀 좋은 실적을 기록해 줬다라는 말씀. 실적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아무리 실적 얘기해도 종목을 안 가잖아요, 요새 장세.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목을 준비하자라는 개념으로 실적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2023년 제가 실적을 지금 보여드렸지만 2021년도는 적자였습니다. 왜 적자였을까요? 2021년도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 카지노 못 가잖아요. 카지노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적자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2022년도 70억 흑자에서 엔데믹 되자마자 그냥 빵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332억. 내년에 올해를 실적 회복의 원년이라고 하면 내년은 실적의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죠? 실적이 도약하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올해 3분기부터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기아차의 신차 모델에 소렌토 이 모델에 적용이 됐잖아요. 이걸 이제 기종이 소렌토 모델에서 계속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프리미엄 이 하이엔드 제품군의 신차종에, 그죠? 그래서 내년도가 진짜 실적이 터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뭐 뺄 게 없네요, 정말. 뺄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테마를 타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는 기업. 왜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카지노 모히또 혼자 만들거든요. 테마를 안 타요. 2차 전지주 간다. 와 갔다가 빠진다. 확 빠졌다가. 반도체 간다. 갔다가 빠질 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뭐 대장주다, 이등주다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요. 업황에 따라서 종목 급등락하는 거, 미국의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종목.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오롯이 나의 길을 가는 종목들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보면 대신에 느려요. 테마를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땡겨줄 때 같이 가는 으쌰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땐 느리지만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방향을 잘 잃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최근 한 6개월 동안 21선을 이탈한 적이 4번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요,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탈만 하면 한 일주일 안에 올라와요. 그죠?
누가 사니까요? 기관. 네. 기관 엄청 사죠. 그죠? 최근 11월 달부터 들어서 기관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시장을 아작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주가가 시장 따라서 밀려 있죠. 지금 네.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얘는 질병 지금 중국 이 열병 테마도 아니잖아요. 중국 테마도 아니고 중국 질병 테마도 아니고 또 얘가 무슨 뭐 NFT 테마도 아니고 전쟁 관련주도 아니고 유가 관련주도 아니고 테마를 안 타니까 주가가 속도는 느리지만 대신에 맷집은 있는 거예요. 이 살만 하면 그냥 끄집어올. 왜요? 펀더멘탈이 뒤에서 미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디를 내려와? 이렇게 실적 좋은 게 왜 내려와? 하면서 이런 기업들, 펀더멘탈이 밑에서 밀어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21선 밑에서 잡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21선이 깨지길래 오늘 잘 됐네. 오늘 방송 날인데 깨질 때 사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요. 뭐 눌림목이 아니라 이거는 깨질 때 사는 거예요. 왜요? 얘네가 밀거든요. 펀더멘탈이 밀거든요. 밀어 올려줄 거니까 21선 내일 뭐 당장 회복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주 그냥 서서서 사부작 사 나오면 아마 12월 말쯤 되면 또 신고가 쭉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편안한 매매, 누워서 떡 먹기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노란 톡방에 제가 들어오시면 오전 9시 전에 종목은 공개해 드리거든요. 오전 9시 전에 공개를 해 드리니까 빨리 사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요. 종목명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종목들 잘 비중 조절하셔서 채워두시면 아마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뭐 이런 것쯤은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금도끼 공략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은 좀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빠빠빠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연일 거세게 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기관이 오늘의 금도끼 공략주를 연일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 외에도요. 카지노 모니터의 캐시카우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라는 재료도 들고 있고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파트에서는 성장성도 다분하다, 즉 이 펀더멘털이 강하다, 실적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홍당무가 품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2개 갖고 왔는데요. 네, 요새 장에 종목 잘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엑기스만 2개 뽑아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마동석 씨가 요새 핫하게 광고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죠, 그죠?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이죠, 그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가 운영하는 B2C 전문 사이트입니다. 요새 시장의 이 트렌드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불품 매출도 그랬지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일을 엄청 때렸습니다. 요새 소비자들,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시청자분들도 느끼시는 게 요새 소비 트렌드는 싼 거. 또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이 고물가와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주머니가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싼 게 요새 시장의 좀 트렌드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 핫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좀 화면을 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가서 좀 따와봤는데 저도 이용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야, 이게 가능한가? 네, 혹시 써보셨어요, 은근히? 저도 안 써봤습니다. 이게 해외 쪽 그런 쇼핑 홈페이지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예전에 해외는 직구를 일단 안 해본 사람들 거부감이 들죠. 네. 야, 이거 오려면 통관 번호 입력해야 개인 되고 이거 통관 통과해야 번호. 되고 네. 뭐 해외는 카드는 뭐 마스터 해외 카드로 해야 네.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단소해졌어요. 오. 네, 통관 번호만 입력해 두면 네. 가입할 때 입력만 해 두면 네. 이제 우리나라 카드로도 살 수 있고 뭐 현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송도 빠르게 빠릅니까? 옵니다. 네. 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렇다고 중국 알리바바를 사자가 아니고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를 전담하는 회사예요. 물류를 이제 전담하는 회사를 말씀드리고자 이걸 보여드렸고요. 1,300원짜리가 무료 배송이 가능한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1,300원에 무료 배송인데 2%를 또 할인해 준다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쌉니다. 뭐 양말 뭐 10켤레가 뭐 1,300원이고요. 뭐 면봉도 그렇고 다음 제가 재밌어서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좀 화면 더 뽑아와 봤어요. 뭐 장갑도 1,300원, 뭐 벙어리 장갑, 뭐 연말에 뭐 요런 크리스마스 장식도 좋을 이러한 그 불빛 나는 이 장치도 뭐 1,300원, 슬리퍼도 1,300원. 뭐 아무튼 엄청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로 알리익스프레스 물류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1분기에 박스를요. 보통 이 택배 회사들은 박스로 매출을 좀 분류하거든요. 네. 1분기에 한 350만 박스였는데요. 3분기에 몇 박스가 물류가 들어왔냐면 900만 박스. 거의 3배. 3배. 와. 말이 900만 박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900만 박스를 3분기를 와. 처리했다라는 거 정말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참 뭐 하나의 굉장히 또 핫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라면을 봤을 때 우리가 삼양식품 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자면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선입견이 있고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주식 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삼양식품은 주가가 1년 내내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삼양식품을 한 번도 매매를 못했어요. 이 편견 때문에. 야 이게 라면 만들어서 라면 팔아서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농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라면이 삼양식품이 이 내수용이라고만 생각해서 못 건드렸던 건데 네. 대표적인 수출품이 돼버렸어요. 라면이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내수 라면 서민 이런 거에서 한국 대표 수출품으로 옷을 갈아입은 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급등할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입으니까 원래 라면은 안정성이잖아요. 라면은 네.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안정성인 종목에서 수익성 종목이 돼버리고 성장주가 돼버리니까 주가가 날아갔죠. 그죠? 와. 저는 이 회사도 네. 이 택배 회사가 이거 되겠어? 음.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편견을 깨보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이 종목도 기관이 엄청 사들이고 있죠. 한 달 내내 그렇게 시장 팔아 제끼면서도 이 종목은 한 달 내내 삽니다. 기관 작품이에요. 요새 중소형들 보면 기관이 안 사면 주가 잘 안 올라갑니다. 개인이 지금 완전 얼음이 돼 있어서 기관이 지금 사서 끌어올립니다. 자, 5일선을 타고 올라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요?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비쌉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편견을 깨야 된다. 자,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2020년, 2021년 지금 최근 3년간 실적을 따왔는데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자, 제가 3년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는 11년째 실적이 계속 우상이 나고 있어요. 와. 11년째 코로나가 왔든 전쟁이 나든 뭐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 11년 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주봉인데요. 이게 지금 과열인가요? 아니요. 11년째 실적이 상승한 것 치고는 주가가 아직도 갈 길이 이제 시작 아닌가요? 주봉을 보면 그죠? 이런 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른 과열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이 낙폭 과대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이 낙폭 과대주. 주가가 위에서 10분의 1 토막 난 신풍제약이 낙폭 과대주가 아니고요. 이런 종목이 낙폭 과대주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이 낙폭 과대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래서 지금 뭐 5일선을 보면 아찔하다? No! 주봉을 보시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국내 한정돼 있는 택배 회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직구 매출 증가에 따른 우리가 라면도 수출주가 된 것처럼 이 내수에서도 이러한 이 역직구, 직구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주다. 편견을 한번 깨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금도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부터 해서요, 확실한 매수 비중, 목표 비중, 청산가까지는 정말 놓치는 부분 없이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지금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고 이 종목으로 연말까지 또 수익의 랠리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